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둔 우리 대표팀이 본격적인 요르단전 대비 훈련에 돌입. 미머지는 2차전 경기에 요르단 축구 팬들이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7일 카타르 도하의 아레글라 트레이닝 센터에서 시작된 회복 훈련. 우리 대표팀은 2차전 대비 첫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전날 휴식을 취한 선수들은 결전에 대비해 다시금 각오를 다지게 되었고, 최근 엉덩이 왼쪽 근육에 피로감을 호소했던 황희찬 선수 역시 훈련에 복귀했는데, 17일 요르단 통신사 페트라에 따르면 한국과 맞대결을 앞둔 요르단은 별도의 휴식 없이 하루 앞서 곧바로 훈련을 시작. 말레이시아전에서 부상을 당한 마흐무디 알마르디의 2차전 출전은 불투명. 요르단의 경우 한국과 5차례 만나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지난 2014년 마지막 맞대결에서도 한교원 선수의 결승골에 무너지는 모습. 최근 몽펠리에 소속의 무사말 타마리와 말레이시아전 멀티골의 주인공 마흐무드 알마르디를 앞세워 짧은 패스 위주의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아가 요르단은 2014 브라질 월드컵 지역 예선과 플레이오프, 2019 아시안컵 예선 등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때마다 일본, 호주, 우루과이와 같은 강팀들의 발목을 잡는 모습. 실제로 요르단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후세민 아무타 감독은 강한 출발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심어줬으며 다음 경기를 철저히 준비하겠다. 요르단 현지 매체 암몬 뉴스는 사고를 터뜨린 대표팀이 한국을 이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 OSN 스포츠 평론가 칼레드 알구울은 지난 일본전 대량 실점은 새로운 3-4-3 전술을 실험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현재 요르단의 뉴스 포탈에는 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2차전과 관련해 카타르로 모험을 떠난 나샤마이 용감한 남자가 마시마에서 가장 강력한 군단을 만났다. 요르단은 1차전 승리를 거뒀지만 마흐무드 마디의 2차전 출전이 불투명하다. 마흐무드 마디의 2차전 출전이 불투명하다. 요르단은 1차전 승리를 거뒀지만 마흐무드 마디의 2차전 출전이 불투명하다. 마흐무드 마디의 2차전 출전이 불투명하다. 바레인을 상대로 멀티골을 기록한 이강민은 64년 만에 한국미 우승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면 나샤마는 새로운 축구 역사를 쓸 수 있다. 요르단이 축구 팬들은 한국과의 맞대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관련 기사들과 각종 SNS에 실시간으로 올라온 댓글들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컵에 앞서 큰 패배를 선물한 일본과 사자의 꼬리로 장난을 친 한국을 혼내줄 시간입니다. 신의 뜻에 따라 용감하게 싸우십시오.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열정을 보여준 삼손민 영웅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요즘 세계 네트워크에 우리의 소식이 올라와 무척 행복합니다. 다만 랜덤한 성능과 수비 라인의 간격은 개선해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말레이시아는 우리보다 약한 팀이니까요. 비록 아쉬운 결과를 얻었지만 말레이시아 선수들의 행운을 빕니다. 높은 투쟁 정신을 발휘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1차전 일방적인 공연이 기쁘나 지금은 한국전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력과 소유력을 잃어버린다면 큰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협력개발국으로서 한국은 고마운 형제지만 스포츠에서만큼은 무쏘 자동차의 나라를 이기고 싶습니다. 한국과의 경기는 첫째도 방어, 둘째도 방어, 셋째도 방어입니다. 2차전 무승부를 거두면 우리가 조 1위입니다. 특히 지난 평가전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을 상대로 300의 위험성을 알았으니 한국을 상대할 때는 전원 수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 한국을 이긴다면 하심 왕국은 이 대회 최대 이변을 만들 수 있습니다. 16강 3대가 일본에서 이라크로 바뀔 테니까요. 글쎄요. 영국에 살고 있는 미모에게 물어봤더니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에도 손흥민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손흥민도 무서운 선수지만 유병수, 조명철, 장현수 등 한국에는 월드클래스 선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분석해 봤을 때 한국의 상승세를 막는 것은 힘듭니다. 안첼로티나 과르디올라가 감독직을 맡아도 힘들겠죠. 지금의 한국이 무서운 이유는 2018 아시안게임 세대로 구성된 팀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나는 폐쇄적인 바레인 수비를 무너뜨린 18번 공격수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압델 파타보다 작은 녀석이 저렴게 강하네요. 지금의 활약이 이어진다면 조던 보스와 미감 강인은 빅클럽으로 이적할 것 같습니다. 탐리, 실리즈, 블리스보다 훨씬 잘하니까요. 그래도 풀백 자원은 한국보다 우리가 낫습니다. 한국의 경기를 보면 수비수들의 뚜렷한 약점이 보이거든요. 어쨌든 한국과 경기를 치르기 이전에 승점을 확보해 다행입니다. 바레인의 스코어는 고기가 없는 조슈파라처럼 끔찍합니다. 1만 개의 존경심을 가진 나샤마가 한국을 상대로 긍정적인 교훈을 얻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르단의 축구 팬들은 지난 말레이시아전 승리에 기뻐하고 있었고, 한국과 무승부를 거두어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7일 펼쳐진 사우디와 오만미 조별리그 F조 1차전을 끝으로 24개 팀이 6개 조로 나뉘어 치러지는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이 모두 마무리. 오는 20일 오후 8시 30분 2차전을 치르는 우리 대표팀은 16강 진출을 확정짓기 위해 반드시 요르단을 제압하겠다는 입장. 부상과 경고의 변수를 뚫고 순항 중인 클린스만호가 요르단을 상대로 대량 득점에 성공할 수 있길 바라고, 대한민국이 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하길 기원합니다. AFC 아시안컵과 관련된 해외 반응은 추가적인 이슈가 있을 시 구독자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자. 요르단과 3승 2무 중인데 3승이 모두 1-0 승리라 쉽진 않은 상태인데 바레인과 마찬가지로 이번엔 2골 차 이상 승리 기대합니다. 오버시님은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 말고도 기타 국가들의 반응도 올려주시는 게 무척 좋습니다. 아시아 축구가 많이 평준화됐네. 우리나라도 더 열심히 하자. 요르단의 장점 중 하나가 피지컬인데 중동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수준이고, 몸싸움이나 체력적인 면도 상당하긴 함. 대신 사우디처럼 개인기나 이란처럼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탄탄하지 못하고, 카타르나 UAE는 물론이고 오만 등보다도 투박함이 더하긴 함. 우리나라가 그동안의 대결에서는 쉽게는 이기지 못했지만 또 어떡하던 이기던지 지지는 않았음. 대결 때마다 한국에게 절대 수비 위주로 임했던 요르단, 이기에 이번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봄. 만약 역습이 아닌 라인 좀 올리며 공격적인 모양새로 나오면 그건 되려 한국에게는 땡큐일 것임. 현재 공격력에서 한국을 넘어 아시아 역대급의 스쿼드를 자랑하는 한국인데 맞상대를 한다는 건 자살행위일 것임. 풀백이 어쩌고 운운하며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한국의 공격진의 현재의 역량이면 그걸 상쇄하고도 남을 파괴력 이기의 한마디로 착각은 자유라고 해주고 싶음. 그리고 요르단 정도의 노란알 허접한 수비진도 아님. 물론 잘못해서 역량 외적으로 꼬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건 그야말로 예상 못한 돌발 상황일 때나 가능할 것임. 퇴장을 당한다든지 심판 편파가 심하거나 주전 선수들 여러 명이 경기 도중 부상으로 실려나간다든지 등등. 아무튼 방심만 하지 않고 전력으로 임한다면 요르단에게 발목 잡힐 일은 없을 거라고 자부함. 어차피 우리는 이라크하고 바레인하고 힘든 경기를 해봤기 때문에 선수들이 중동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거라 봅니다. 문제는 클리스만 감독하고 코치진들이 전력 분석을 얼마나 했느냐가 문제고, 전술이나 수비면에서 어떻게 나오냐가 경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방심은 금물이고 경기할 때마다 집중해서 최선의 경기를 하면서도 강하게 압박하면서 이기는 경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요르단전도 기장해야 합니다. 요즘 아시아 팀들도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45골씩 주는 그런 팀이 아닌 이상 플레이 꼬이면 큰 코 다칩니다. 첫째 디펜스, 둘째도 디펜스입니다. 공격을 많이 하다 보면 디펜스가 리듬을 잃을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 화이팅! 요르단전 반드시 이겨야 됨. 그래야 말레이시아전은 롯데 돌리거든. 16강부터는 일정이 빡빡함. 통계로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더 우위에 있지만 요르단도 너무 쉽게 만만하게 볼 상대는 아닙니다. 요르단도 은근 폭병이고 특히 우리나라가 중동 국가와 상성도 잘 안 맞고 특히 요르단과의 역대 전적만 봐도 전부 다 1골차 승리였던 걸 감안하면 바레인보다는 좀 더 어려운 상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표팀이 잘 대비를 해서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를 가져와 줬으면 좋겠네요. 요르단 감독과 선수들이 끊임없이 우리 대한민국을 자극하며 꺾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치며 도발이 끊이질 않는데 맞대결에서 제대로 참교육해줘야만 합니다. 말로 해선 안 되는군요. 본때를 보여줘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승이 최종 목표인데 뭔 요르단에게 패한단 말인가. 아무타 감독부터 시발점인데 본때를 제대로 봐야 현실을 받아들일 것 같군요. 분명히 말하지만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은 단연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중에도 없는 랭킹 87위가 22위인 대한민국을 우습게 알고 승리를 자신 랭킹 낮은 팀에게 패하면 포인트를 그 팀에게 빼앗기게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건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아둔한 행동을 할까요? 포인트 부지런히 적립해서 랭킹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요르단의 패에서 포인트를 빼앗기는 어리석은 짓은 절대 안 하는 우리의 자랑 대표팀입니다. 대한민국 요르단 대파를 믿겠습니다.